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드디어 12회 대비 1차 시험이 끝나고 지금이 이제 2차가 시즌이 됐어요. 2차 시즌이 돼서 지금부터는 동차생이든 유예생이든 상관없이 모두 2차만을 달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이제 사무관리론 수업을 할 거고, 자, 오늘부터 사무관리론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사례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 시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OT를 상세하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우리가 계획을 짜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생이든 유예생이든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OT 때 앞으로 내가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2차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우선 저도 행정사 시험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동차로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10기 이후로는 합격하신 분들이 다 석차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차로 32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자신 있다.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대한 이제 최효율적인 방법 알려드릴 수 있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사무관리론 관학률이 45%였어요. 그 말은 2차생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해에 제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2차 사무관리론 이제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신분이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제가 위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이제 저를 또 볼 거예요. 왜 보냐면 저한테 연수교육을 받으시면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 합격하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기억을 했다가 연수 때 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수 때. 자,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행정학 전공, 행정사 그리고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는데, 행정사가 정말 오늘 처음이신, 2차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은 드려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기사가 나왔죠. 행정사 수험생 규모가 늘어난 거는 맞아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자격사 공부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사 아마 타 자격사 보시다가 행정사 넘어오신 분들이 문제만 보고 행정사 시험 다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짧다,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자격사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 중에. 자,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점은 우리 시험은 시험용 법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자격사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도 그렇고 뭐 노무사 세무사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자격사들은 시험용 법전이 이제 보고 쓰는 과목이 있죠. 근데 행정사는 4과목 다 시험용 법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4과목에 대한 모든 법조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법전 싸움이다. 법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죠. 어떤 상태로 가냐면 볼펜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볼펜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법전 없고 참고할 만한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백지에. 그걸 언제부터 쓰냐? 여러분들 바로 다음 주부터 써야겠죠. 다음 주부터 볼펜 들고 백지에다가 써야 되니까 우리가 목차랑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좀 공부를 잘하시고 이해도가 높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라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해는 했어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안다 모른다를 답안지에 표현한 것으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목차를 외워주셔야 돼요. 보자마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목차를 이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행정사 시험에 대한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자, 3번째 무슨 말이에요? 법과목 답안지. 자, 우리 행정사 시험 전문 자격 시험인데 우리 다 법률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 시험이긴 논술 시험인데, 자, 우리는 문과 시험 답안지는 채점 근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법조문의 근거에서 잡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답안이라도 막 지어내서 쓰면 안 되고 법조문에 근거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뭐 수능까지는 보셨을 수 있지만 객관식 그리고 1차를 합격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1차 객관식까지는 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2차
논술형 답안지가 난생 처음인 거죠. 논술형. 심지어 그 논술형이 뭐 나의 의견을 말하세요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법학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법학 답안지.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 다 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0점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후기를 올리는 분들 있겠죠. 뭐 제욱이 아니라 뭐 어디 카페 같은 데다가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억울해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가 제대로 안 들어갔을 확률이 정말 정말 높죠. 그래서 혼자 연습하기보다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그리고 혹시나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강의를 듣는 과정이 아니에요. 강의는 그냥 보조일 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고 외운 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안지 작성 분량 다시 한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험을 볼 거니까. 자, 우리는 답안지를 A4 용지에 보는 게 아니에요. A4 용지에다 보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표준 답안지가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력공단 답안지를 치셔도 뭐 2, 3천 원 이렇게 하실 거고, 아, 나는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답안지 표준 샘플이 나와 있어요. 요거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줄수가 한 22줄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22줄 구성으로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첫 페이지가 있고, 보통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들어갈 거예요. 딱 이렇게 한 장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답안지를 이제 문제 1번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 이제 22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옆에 세로줄이 이렇게 하나 그어져 있어요. 자, 이 세로줄은 뭐 여기다가 번호를 쓰셔도 되고, 이제 원래는 번호를 쓰는 칸이긴 한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 맞춰서 번호를 쓰시는 분도 있고 옆에다가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다가 문제 1이면 문제 1. 뭐 이거는 꺽쇠 표시는 뭐 상관없어요. 문제 1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보통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자로 시작을 하겠죠. 로마자, 그 다음에 1. 뭐 양가로 1 또는 반가로 1, 동그라미 1, 뭐 이런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 법학 교수님마다 목차를 자기가 잡는 스타일이 달라요. 학회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표준적으로는 이거, 그다음에 1, 반가로 1, 양가로 1, 동그라미 1, 거의 이거 두 개 중에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목차를 1로 쓰다가 갑자기 다음 문제는 뭐 양가로 1을 쓴다든지, 이게 위계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위계만 섞이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으시다. 자, 그래서 목차의 넘버링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한 문제당 답안지 분량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 정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 3분의 1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돼요.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간 배분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보는 사례형 모의고사는 친절하게 과목별로 시험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은 1교시에 100분 동안 민법이랑 절차론을 같이 봅니다. 민법을 같이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냐면, 민법을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너무 대박이다, 나 올해 무조건 붙는다 하고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게 써요. 자, 그러면 시간이 100분밖에 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에 절차론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절차론 한 문제씩 백진에서 꽈락 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을 잡아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시간 페이스를 잘 지키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가시라고 제가 한 페이지 3분의 1을 잡으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된다, 이렇게 매년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럼 2교시도 똑같겠죠. 2교시도 100분이고 사무관리론이랑 실무법을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사실 이제 2교시는 사무관리론이 사례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 보자마자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2교시는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시간 배분 중요한 거는 이제 1교시. 민법 사례 거의 많이 나오고 절차도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혼자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간을
한 12분에서 한 13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약수령 같은 문제는 이제 7에서 8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7에서 8분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이 정도 잡아주시면 돼서 여기서 사무에서 좀 시간이 만약에 많이 남았다. 그러면 실무에서 사례형 좀 풍부하게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사무 다시 와서 남은 보론 같은 거 채워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 답안지 분량 체크하시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에 대해서 이 정도 가이드를 드리면 행정사 2차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시험을 볼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시고 정말 이제 누누이 매년 발생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고 가냐라고 말씀드렸냐면 펜만 가져간다 그랬죠. 펜. 딱 펜. 자, 근데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오색 빛깔의 색깔의 펜들이 답안지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꼭 들으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검은색 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연필 안 되죠. 있어요. 연필. 샤프 쓰시는 분들 있어요. 빵점. 이거는 아예 가이드 앞에 유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만 작성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실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검은색 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다음 주까지 마음을 먹을 거. 이제 이 친구와 내가 합격을 하겠다 하는 펜을 하나 선정을 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해생분들은 아마 장비가 하나 장착이 되셨을 건데 동차생분들은 우리가 객관식만 보다가 컴사로 이제 연습을 하다가 논술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 펜을 다음 주까지 마련을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략 탑3를 말씀을 드리면 0.7 또 1까지는 좀 0.5는 너무 미세하고 1은 좀 두꺼워서 내가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러면 1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조절을 해서 1mm나 0.7mm 정도의 이제 굵기의 펜을 대부분 쓰시고요. 그리고 전혀 홍보는 아니지만 많이 쓰는 게 이제 고시생 이제 많이 쓰는 유명한 펜이죠. 에너겔, 그 다음에 제트스트림, 그 다음에 사라사. 모나미는 좀 세모예요. 왜냐하면 모나미 물론 품질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100분 동안 여러분들 쓰는데 똥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듯이 잠깐 필기하고 이게 아니라 100분 동안 이게 한 8페이지 나와요. 16페이지를 써나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똥 나와서 번졌다? 시험에서?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요번 주 그거죠. 내가 다음 주부터 시험 볼 건데 내가 장비 하나 나한테 맞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은근히 내 손에 맞는 거 테스트하면서 이제 마음 잡아주시라고 펜을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시험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요거 써보니까 뭐 나랑 잘 맞는다. 뭐 요거 써보니까 맞는다. 이거 연습도 해보시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 좀 우리가 보통 고시생분들 장수생분들은 여기서 막 변형이 일어나요. 커스텀이 일어나서 막 에너겔 통에 제트스트림 심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커스텀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냥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 때문에 떨어지고 막 모나미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펜을 내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펜이야 쓰다가 16페이지를 써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 펜으로. 그랬을 때 똥이 나와서 번졌다. 그럼 그날 이제 시험에서 아무래도 변수가 생기는 거라서 미리미리 지금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몇 미리짜리고 막 이렇게 브랜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쓰는 거니까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검은색 펜이니까 뭐 파란색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파란색을 왜 쓰냐면 이런 거 복사를 하면 파란색 펜이면은 선명해 보인다. 이런 약간 이제 루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차 답안지 보면은 파란색 펜 많이 나오고 약간 이제 특이한 색 그리고 연필 샤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검은색 펜이라고 제가 2번, 3번 항상 매년 OT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파란색 펜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안지 이제 뭐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답안지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펜도 이제 다음 주부터 써야 되니까 펜은 하나 정도 있으셔야 된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연습할 답안지 그리고 펜 다음 주까지 이제 구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2차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1차 때 뭐를 공부했었냐면 민법,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2차를 오면은 행정 절차론,
행정법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올 거고 민법도 총칙했다가 이제 계약법 넘어오니까 비슷하다. 뭐 실무법도 어쨌든 법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무관리론은 자, 행정사 시험에 유일하게 있는 과목이에요. 행정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약수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세 과목은 사례형이 무조건 나옵니다. 사례형이 나온다는 거는 논점을 보고 A 논점인지 B 논점인지 알아야지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그날 내가 함정에 딱 빠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A 논점이 아니라 B 논점을 막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무관리론은 알려줘요. A에 대해서 쓰세요. B에 대해서 쓰세요. 근데 꽈락률이 45%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외웠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100% 약수령 시험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공부하시고 여기서 베이스 차이가 없어요. 민법이라든지 뭐 절차로는 뭐 법전공자 또는 이제 법학 관련돼서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베이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무관리론은 다 처음 봐요. 지금 보신 분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이제 사무관리론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론이기 때문에 범위도 법이 아니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걸 제가 추려서 이제 떠먹여드리는 제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정직하게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목차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목차 구성하기가 너무너무 편하죠. 처음에 이제 논점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당 논점에 대해서 목차 잡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사안의 이제 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다 약수령이기 때문에 목차를 잡기가 이제 애매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멘붕이 와요. 못 써야 되지. 그래서 목차를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성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핵심 요약집에다가 논점별로 목차를 다 짜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같이 보시면 자, 제가 10회도표가 있어요. 10회도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사무관리론 이제 10회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랑 요거를 다 외우고 시험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회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파트가 두 개예요. 민원처리법.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크게 두 파트예요. 두 파트고 한 파트당 대략 토픽은 한 3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쳐서 60개에서 70개 정도 토픽이 들어올 건데 10회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니까 10회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회독표를 제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회독표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자, 1회독부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나서 여기 쭉 목차가 있죠. 옆에 목차가 있으면 이 민원의 종류만 보고 지금 1번 보세요. 유예생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민원을 보자마자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민원의 개념. 자, 2번 민원의 종류 보자마자 목차 떠올라야 돼요. 아,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일반 민원에 뭐뭐뭐 있다 네 가지 이게 목차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1회독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나 이거 외웠습니다. 동그라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뭐지? 이러면은 세모. 근데 나 진짜 자괴감. 나는 이 시험을 준비할 아직 능력이 안 된 사람이 자괴감이 드는 논점이다. X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독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회독, 3회독, 4회독쯤 보면은 놀랍게도 잘 외워지는 건 잘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거는 진짜 죽어도 안 외워져. 이게 티가 나요. 그러면 한 4회독쯤에 뭐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외워지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회독부터 다 이제 곡소리 나는 게 1회독부터 한 4, 5회독 갈 때는 곡소리 나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올라와요. 맨날 다 눈물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운지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게 이제 1회독부터 4회, 5회독 갈 때까지는 곡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 통곡의 계곡, 이 5회독을 돌파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감이 붙습니다. 놀랍게도. 여기까지 이제 버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매년 봐서 알지만 지금 되게 꽉 차 있어요. 저희 강의실이 정말 거짓말이 꽉 차 있는데 놀랍게도 다음 주부터 빠져요. 한 2줄씩 빠져요. 2줄씩.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해보니까 나 지금 마음이 지금 의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내가 혼자 해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효율성을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 오니까 체력이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그거를 딱 2주만 참고 버티면 몸이 적응을 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저도 동차 합격을 했을 때 이제 동차반이 있었어요. 동차반이 있는데 저는 이때는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올 수밖에 없어서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 주 하고 바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혼자 인터넷 강의로 배속을 하면 너무 정말 효율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가족의 큰 쓴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쓴소리 듣고 정신 차려서 그냥 2주차부터 마음을 잡고 학원에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2주차부터 이때 동차반이 한 10명 정도 넘게는 결제를 했었는데 5명씩 막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3주차 되더니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실강반 기준으로 2명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3명이었는데 한 분은 외국어 번역 이제 외번 준비생이어서 실무법 수업을 하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2명이랑 영혼의 약속을 했죠. 우리가 1명이라도 빠지면 1대1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배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자라고 해서 그 친구랑 저랑 정말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백신 맞은 날도 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동차 합격. 그래서 합격률 100%죠. 합격률 100%. 그래서 이게 평일 반이었고 물론 이제 저는 더 빡센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제 제 강의 제 수강생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동차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생동차반으로 1차를 딱 합격을 하고 나서 지금 2차 수업 시작할 때 교재를 처음 구매를 한 거예요. 오늘 처음 교재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일반을 왔지만 지금은 평일반이 없으니까 평소에 인강을 듣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 학원 수업을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동차생이라서 지금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안 들으면은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자,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안 보죠. 강의만 듣죠. 무슨 강의를 듣냐면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2, 3교시 때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를 오늘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를 그날 배워서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학습지 범위 정해주듯이 이번 주에는 요만큼 공부해 오시고 시험 보세요. 다음 주는 이만큼 공부해 오시고 시험 보세요. 이거를 꼭 동차생이 무조건 따라 주셔야 되고 이 동차생분들은 그럼 평일에 이 학습 범위에 맞는 인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일에 인강 들어주시고 시험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커리큘럼 말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목차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독표를 보면서 핵심 요약집에 있는 목차를 줄줄줄 외워주시는 거를 몇 회독? 10회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2차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딱 이제 치고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이 생소하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인데 그만큼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면 외울수록 써지는 거고 장난질 치는 게 없어요. 시험날에 내가 공부했는데 못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지만 이제 정직한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왜 제가 회독표를 10회독을 만들어 드렸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죠. 낯설면 보기가 싫어져요. 사무관리로 하기 싫다. 외우기 싫다. 왜 2차 사무관리로 있는지 모르겠다. 별얘기 나오지만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자주 봐야지 우리가 친해지죠. 사무관리론을 자주 봐서 친해져야 되는데 얼마큼 자주 봐야 돼요? 10번 보라는 거죠. 10번 봐서 친해져서 사무관리론을 극복을 하시면 돼요. 극복.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합격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보는 법이 사무관리론이에요. 사무관리론.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차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1교시 뭐 수업 듣는 거는 자, 이 수업은 수업이 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똑같이 2차는
완전히 딱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을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부분이 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수강생은 동차생이 있을 거고, 자, 유해생. 물론 이제 세부 분류는 있겠지만 이제 크게 나눠 볼게요. 동차생, 유해생. 자, 이렇게 나눠 볼 건데, 자, 우선은 동차생 분들은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기본 강의를, 2차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1차 공부했을 때 2차 강의를 일부분 수강하신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진짜 오늘 처음이다. 난 2차라는 것 자체가 오늘 처음이다. 그래서 2차 강의를 이제 안 들으시는 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안 들으신 분이 지금 제일 이 OT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진짜 질문 게시판 이제 공부 방법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예 막 펜부터 요일까지 다 써드리는데 오늘 한번 보고 요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자,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갈게요. 인강 보신 분들도 이렇게 짜시면 되겠죠. 자, 직장을 다니시면 공부 시간이 많겠지만 만약에 직장 병행이라든지 육아 병행이라고 해서 공부 시간이 작으신 분들도 자, 우선은 월요일에 대해서는 이제 택일이에요. 월요일은 내가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또는 일요일까지 내가 학원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요일은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휴식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일단 화요일부터는 자,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자, 민법, 계약법 강의를 들을 건데, 자, 2차 강의가 기본 강의가 있고 핵심 심화가 있어요. 둘 다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하나 이거 들으세요. 핵심 심화. 핵심 심화 들으면 되고, 제 강의는 33강이고, 조금 더 긴 강의는 36강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이제 35강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 35강. 그러니까 3강씩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민법. 3강, 4강 들어야겠죠. 3강, 4강. 요 정도 들어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뭐 들어야 돼요? 뭐 절차 들으시면 되고, 목요일에 사무.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듣는 게 포인트라는 거. 하루에 한 과목씩. 사무 듣고, 금요일에 이제 실무 듣는 거죠. 자, 근데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뭐를 해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때 뭐 해야 돼요? 암기 가야 되죠, 암기. 자, 힘들어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동차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렇다고 유해생 그 1년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강의 3, 4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듣거나 시간 쪼개서 듣는데 이 암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거나 할 때 이제 프린트 다 나가잖아요. 그거 외울 것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들고 다녀서 시간을 엄청 쪼개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법 강의 듣고 일요일에 시험 볼 범위에 대해서 이 3, 4강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암기 하시면 되고 절차도 똑같죠. 강의 3강에서 4강. 솔직히 혼자 들으면 배속을 하시면 되니까 한 4강 정도 듣는다고 보시면 4강 듣고 토요일에 볼 거 암기 하시면 되겠죠. 사무관리론. 토요일에 볼 거 강의 그만큼 배속시켜가지고 제가 좀 딕션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도 2배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속으로 들어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금요일에 일요일에 시험 볼 거 그만큼 분량 한 4강 정도 들어올 거예요. 인강 듣고 일요일에 볼 거 암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에는 쉬어서 좋지만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토요일에 와서 시험 보고 강평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못 놀아요. 왜냐면 일요일에 시험 볼 거 이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앞으로 딱 3, 4개월만 사시면 돼요. 요렇게 3, 4개월. 그래도 하루 쉬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루 쉬니까. 근데 이게 1번 케이스고 자, 2번째 케이스는 그냥 월요일부터 내가 시험을 좀 더 잘 보고 싶다. 그럼 월요일부터 공부를 해요. 민법, 화요일에 절차, 자, 수요일에 사무, 그리고 목요일에 실무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사람인지라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금요일을 비워놓고 내가 못 들은 거는 금요일에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금요일에 쉴 수도 있고 또는 토요일 시험을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 휴식 케이스 한 번, 금요일 휴식 케이스 이렇게 2번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월요일 휴식 케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2가지로 짜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고 쉬는 날은 하루 정도는 있으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전 갔을 때는 매일 못 쉬어요. 여러분들이 못 쉬어요. 스스로. 자, 요렇게 짜시면 되고 지금 2차 강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강의 들으신 분들 유예생 기준은 여기서 뭐가 빠져요? 그냥 강의만 빠지는 거예요. 강의 들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의 들을 거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암기만 들어가면 돼요. 암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2차 강의를 들은 동차생 그리고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1주차는 그냥 해. 근데 2주차 때부터는 저번에 공부했던 거 받고 그 다음 거 공부를 해야 되는 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내가 생동차생에 비해서 강의를 안 들어요. 근데 동차생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되 여력이 있으면은 매주 조금씩 누적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일별로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왜냐면 이제 덩어리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공부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시면 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지 않을 뿐, 꼭 집에서 시간을 재고 프린트를 해서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일별로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은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 심화 하나 수강하시면 되시겠고, 자, 두 번째는 전체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펜만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일 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암기만 하면 내가 진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게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답안지 현출 연습. 자, 근데 지금 동사분들이 요 과정을 지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같이. 근데 만약에 동사생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 모의고사는 8월에 하고 인강만 들을게요 하면은 무슨 사태가 발생하냐면 인강만 듣다가 2차 시험이 와버려요. 인강만 듣다가 끝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를 지금 당일 잘 못 봐요. 다음 주에 박상 와서 5문제 다 쓰면은 천재죠. 그렇게 절대 못 쓰고 와서, 아, 나 오늘은 그냥 한 문제만이라도 잘 써야겠다. 아니면 2문제만이라도 잘 쓰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와서 한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얻어가자. 그 목표를 가지고 동차생은 가는 거고, 유예생분들은 그거보다 좀 높게 뭐 한 3문제는 내가 써야겠다. 좀 이게 기준이 다른 것뿐이지 절대 와서 내가 5문제 못 쓰니까 막 집에 가방 싸고 나는 이제 다음 주에 벌써 그래요. 딱 1교시 민법 뭐 절차 보자마자 가방 싸고 가세요. 아,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가방 싸고 가시는데 준비는 아무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같이 하는 거고 아무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시험 막판에는 이때는 우리가 8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는 제가 다시 요거를 짜 드릴 거예요. 다시 이렇게 요일별이 아니라 과목별로 묶어서 공부하는 거를 짜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물론 이제 유예생 분이나 2차 강의를 미리 여유롭게 들은 동차생 분들은 본인만의 학습 스타일이 있겠지만 동차생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고, 동차생은 지금 시행착오 겪으면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 넘어가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이번에 강의 들었으면 오늘 배운 절차 사무관리론의 범위에 대해서 화요일 또는 이제 월요일부터 바로 강의 듣고 외우고 오시는 거죠. 그냥 이대로 8회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2달 살아가시면 돼요. 자, 요렇게 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1년 1년이 우리는 소중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 행정사 시험 준비해라고 했을 때 보통 모르거나 아, 그래, 뭐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거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딱 2사람. 가족과 저밖에 없다. 우리 이제 가르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붙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수업 진행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본 게임이죠. 본 게임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데 사무관리론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이제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당연히 이제 50분. 굉장히 놀라시는데 50분 시험을 보죠. 왜냐하면 2과목 묶어서 100분이니까
한 과목당 이제 50분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너무 잘 외워서 쓰느라고 50분이 빡빡하신 분이 있고, 딱 내년 다음 주에 왔는데 나 한 문제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럼 시간이 남겠죠. 자, 그럼 시간이 남으면 거기 와서 멀뚱멀뚱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못 외운 거를 그 자리에서라도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외우고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채점을 하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양심적으로 내가 오픈북을 했으면, 봤으면 그거는 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수업에서 내가 봤다, 오픈북 했다, 그러면 문제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요거 제가 감안할게요. 점수는 채점을 하겠지만 실제로 진짜 안 보고 쓰신 분과 보고 썼는데 이렇게 쓴 거는 솔직히 구분은 돼야 되잖아요.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매너 있게 저 봤습니다, 저 요거 오픈북 표시를 하는 거고, 오픈북이 진짜 100% 이렇게 보고 쓴 것만 오픈북이 아니라 쓰다가 막혔어요. 아, 뭐지? 살짝 이렇게 봤어. 아, 알겠다. 이것도 오픈북이죠. 시험 당일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살짝 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것도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양심적으로 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의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외우시고, 여러분들의 본 게임은 언제예요? 실전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가 랜덤으로 5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거를 점수가 그때부터가 진짜 점수고, 지금은 내가 스코어를 잘 쌓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시험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회차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드릴 거예요. 강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용은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논점을 너무 실수를 많이 한다, 이 키워드를 꼭 써야 되는데 안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내 답안지를 보면 그게 나야, 그게 전 거예요. 그걸 안 쓴 게 바로 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키워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강평을 들어서 이제 오답 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회차 나갈 모의고사 문제를 5문제를 저랑 학습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뭐예요? 우리 암기죠. 학습이지만 여기서 외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강평 보고 그 다음에 나갈 거 학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굉장히 이제 질문 안 나오게 OT를 굉장히 길게 하지만 한번 딱 듣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암기 방법을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엄청 많이. 왜냐면 우리 암기 시험이라는 걸 이제 깨닫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암기 시험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막 흘리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복습과 암기의 사실은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외우셔야 되고, 이게 되게 얇게 컴팩트하게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막 달아 없어질 정도로, 검해질 정도로 카페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그냥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계속 외워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암기 시기는 언제예요? 수시 때때로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면 막판에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어디 광교 백화점인가 새로 생겨서 뭐를 사러 가족끼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는 차 안에서 이거 나한테 물어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시간이라도 외우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암기 스트레스가,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그 소중함이 배로 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주변을 이제 이용을 하세요. 주변을 이용을 해서 이걸 딱 주면서 자, 아무거나 펴보라고 해보신 다음에 이제 목차를 외워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수시 때때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쳐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을 활용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 또는 셀프로 체크하는 게 뭐예요? 요거 이제 회독표 활용하시는 거죠. 회독표 활용을 하셔서 우리 이 8회가 끝났을 때까지 적어도 통국의 4, 5회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동차생은 무리겠지만 기존의 유해생이라든지 강의를 들은 동차생은 이 회독표를 4, 5회도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근데 다 X고 세모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가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오감 공부법이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또 너무 옛날에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냐면 막 깜지로 공부를 하세요. 깜지 아시나요? 깜지. 그냥 종이에다가 아는 것을 다 외울 때까지 막 미친 듯이 써요. 자, 근데 이 깜지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요. 손목이 아프고 팔이 아파서 이거 실제 실화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수강생이 내년에 학원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왔냐 너무 놀래서 붙을 줄 알았는데 팔이 다쳤대요. 팔이 나가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 과목을 백지에다가 다 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풀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8회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키보드로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제 말로 해서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깜지로만 쓰는 거는 이 시험과는 맞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말로 하든지 진짜 키보드로 연습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팔이 정말 나가요. 정말 힘들고 아마 모의고사 보시거나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번 1교시 끝나면 다 팔을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손목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시험 볼 때까지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손을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 앞으로 남은 커리큘럼이랑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딱 이 과정이에요. 여기가 2차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기본 이론 핵심 심화는 강의를 들은 이제 인풋 과정은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동사생 분들은 기본 내용은 알아야지 외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우라는 거는 그냥 영어 알파벳 외우는 거랑 동일해요. 알고는 있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둘 다 들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요거 하나 듣고 제가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짜드린 대로 강의 들어오시고 바로 사례형 모의고사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7회 이제 시험을 볼 거죠. 그리고 우리 합격의 법학원이 사실상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합격 파티가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때 봤을 때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례형 모의고사 7회 때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못 써도 1회부터 7회까지 그냥 조금씩 내가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지만 다음 주 보시면 이제 알아요. 이제 힘들다는 거를. 멘탈 잡기가 힘들다는 걸 이제 알죠.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한 8월부터 진행할 건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한 5회에서 6회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되고 전 과목이 전 범위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랜덤으로 나와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을 주고 시험에 들어가고 우리가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상 점수가 나온다.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합격까지 이제 무난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형 모의고사까지는 솔직히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스스로 뭐가 약하고 뭐가 잘 못 외우고 뭘 잘 외우고 파악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이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때부터 조금 더 단마지에 대해서 스킬이 있게끔 그리고 더 학습 마지막에 끌어올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인드셋 여러분들 이제 2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전문직 시험 특성상 백지기 때문에 제가 OT 때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어떤 기분이 들 거냐면 물을 여러분이 열심히 막 길러서 부었는데 자꾸 빠져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지식이 줄줄줄줄 새요. 계속 끌어서 담았어요. 또 새요. 계속 바닥이에요. 고이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 시험 특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다 법학 답안지를 쓰는 시험 특성은 다 이래요. 외웠는데 줄줄 새고 까먹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시험 당일에 이 정도 물을 채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자, 그러면 이게 고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을 써야지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찰까? 방법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붓는 속도를 2배, 3배 늘리고 그 다음에 빠지는 속도를 적게 하면 어느 순간 물이 차오르겠죠. 그게 회독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1회독, 2회독 할 때는 물을 천천히 담았는데 다 빠지고
천천히 다 봤는데 다 빠지고. 근데 5회독, 6회독 때는 해독수가 빨라져요. 이제 외운 게 금방금방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외우고 덜 빠지고 누적 해독하니까 잡히고 이런 식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 날에 이만큼 물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8월, 9월에 멘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물을 조금씩 덜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부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요만큼 물을 채웠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막판에 몰아 부어야 돼요. 몰아 부어야지 팍 이렇게 올리고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는 잘 올렸는데 막판에 흐지부지한다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직장 병행하신 분들은 시험일 기준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은 휴가 내실 생각 하셔야 돼요. 막판에 1주일, 2주일을 그냥 전업으로 미친 듯이 쏟아 부어야지 단기간에 팍 외우고 합격하고 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일이 발생하고 뭐 하고 하면은 조금 요 살짝의 차이로 물이 차지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안지 작성은 뭐냐면 이제 들이붓는 거를 빠지지 않게끔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연습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자, 두 번째는 답안지 연습을 안 하면 이제 동차생분들이 강의만 듣게 되면은 다 이해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차를 붙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하고 다 알겠어요. 근데 답안지에 안 써지죠. 근데 그거를 언제 아냐면 시험 당일에 알아요. 시험 당일에 한 번도 답안지 안 써보고 다 이해했고 다 외운 것 같고 책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답안지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때 이제 알죠. 이거 답안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1차 공부했을 때는 날씨 너무 좋았어요. 봄에. 근데 우리 2차는 다 어떤 시즌이냐면 여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막 불편하고 막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체력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고, 지금 사람이 많지만 사실 여기서 합격하면 우리 이제 같은 필드에 있는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싫었다, 누가 매너 없는 행동을 해서 내가 저 사람 기억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랑 합격하고 보면은 서로 민망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수험생이라도 결국에 다 만나기 때문에 체력 관리 잘 하면서 서로 피해주지 않게끔 매너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멘탈. 막판에 점수가 안 나와요. 조금의 실수로도 점수가 안 나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험인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시던 분들이 포기를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써지니까 미치고 답답해서 포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어떤 분들이 포기 많이 하냐면 1차 굉장히 고득점 붙으신 분들, 1차 평균 80점, 막 90점 붙으신 분이 이게 견디질 못해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를 견디질 못해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당연한 시험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그냥 묵묵히 참고 가야 되는 시험이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게 시험 특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시험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자면, 자, 작년에 우리 사무관리론 이 사례형 모의고사죠. 사례형 모의고사 1회.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1회에 냈던 민원인 개념, 행정기관의 개념, 문제, 물음 1, 물음 2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공부한 거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사례형 모의고사 6회에 나왔던 것도 서식에 대해서 제가 재정 방법 승인, 서식 승인의 신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도 서식에 대해서 재정 방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례형 6회에서 공부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사례형 4회에서 공부했던 거. 성질에 따른 공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나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공문서에 대해서, 공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왔죠. 그리고 요 뒤에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요것도 여기 나와 있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4회에 나왔던 것도 2개 물어본 거 합쳐가지고 하나 나왔죠. 문제 4번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실전 때도 공문서에 대해서 요 종류 물어봤는데 이제 계속 연습한 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막 작두를 타서 맞췄다 이게 아니라
이 시험 하나하나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나왔을 때 쓰는 건데 열심히 인강만 듣고 공부만 했을 때는 절대 답안지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사례형 모의고사 굉장히 저도 성심성의껏 보려고 항상 이제 봐요. 뭐 나올까? 눈이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 연습을 토대로 같이 가시면 되고 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리마인드 겸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일상생활을 너무 잘 살고 계시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행정사 시험 너 안 붙으면 안 되라고 아무도 안 했죠. 본인이 선택해서 우리가 주말에 굳이 여기 와가지고 행정사 시험을 하겠다고 여기 왔잖아요. 당연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 알에 있을 땐 너무너무 포근한데 이 알을 깨고 지금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는데 다른 세상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이 행정사 시험이 안 된다고 해도 인생에서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변화가 있고 다 행정사 시험에 안 맞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붙는다고 해도 그게 성격상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1차를 붙었고 2차 시즌을 같이 시작을 하는 건데 당연히 힘든 과정이고 몇 개월, 3개월 여러분들이 뭐 고3처럼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3개월, 4개월 힘들자. 3개월, 4개월만 버티자.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힘든 거 당연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OT인데 이 전에 잠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10기 행정사분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거의 10기 동기회였어요. 10기 분들 굉장히 많이 와서 제 수강생 분들이죠. 굉장히 많이 인사를 했는데 다 행정사 합격한 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행정사로 직업 전환 엄청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3, 4개월만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OT를 정말 길지만 딱 한 번 지금 딱 들으시고 이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멘탈로 우리가 2교시부터는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시 5분부터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